오늘은 이제 자금 계획 세우기라는 돈 문제를 좀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얼마짜리 숙소를 만들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에어비앤비에서 뭐 1,000만 원 벌었네. 이거 1,000만 원 하면 나누기 30 해보세요.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실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박에 얼마를 받아야 돼요? 나오죠. 그럼 1박에 30만 원 이상을 받고 싶으면 30만 원대의 숙소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되고 비슷하게 내부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경주의 황호여관이라는 곳입니다. 단독주택인데요. 내부가 이렇게 돼 있고 침실이고요. 마당에 여기는 바베큐 존입니다. 바베큐 존.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저 이쪽에 지금 사진이 좀 안 나온 부분은 불멍조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고향집을 리모델링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숙소는 아고다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사진 볼게요. 서교동에 있는 이 주택 밑에는 주차장이고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정집 같은 모양이죠. 올라가는 계단에 팜플렛 같은 거 비치되어 있고요. 주방은 이렇고 식탁, 컴퓨터 있는 거실 공용 공간이고 베란다에 세탁기 게스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겠죠? 나무로 된 2층 침대 있던 그런 게스트하우스. 또 후기가 9.1이에요. 꽤 높아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위치도 좋다고 합니다. 사진을 봐서는 이게 본인 소유의 주택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집을 꾸미는 비용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고 이것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그럼 둘 다 같은 업종인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창업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숙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젊은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숙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감성을 담아서 꾸며서 가족 단위나 이제 커플이나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할지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요?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말한다는 거는 없어요. 근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외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갔어요. 그러면 딱 가보고 아 여기 이런 소파는 당근마켓에서 얼마면 사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창업 비용과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검색하는 거예요. 아고다 숙소를 검색을 하면 아고다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지 아고다 플랫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부산 광안리 쪽에 숙소 검색을 한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숙소들이 나와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죄다 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훌륭한 뷰입니다. 이렇게 후기가 많고 별점이 높으면 여기는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박에 45,000원이거든요. 1월 한 말 정도인데 이맘때쯤은 사실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을 낮춰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숙소가 오피스텔이 아니라 생숙이면 이거 불법 에어비앤비 아닙니다. 생숙은 에어비앤비 합법이죠. 이걸 겉에 봐선 몰라요. 오피스텔이랑 거의 똑같이 생겨서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을 보면 여기가 얼마나 영업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1월 첫째 주는 거의 다 찼고요. 2월 달도 중간중간 예약이 돼 있는 게 보이고 3월도 참 배고픈 달입니다. 3월도 이때도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며칠 지나고 나면 2월, 3월 달이 더 찰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지역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달력을 보세요. 얘네가 얼마나 예약이 잘 되고 있는지를 달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상적인 거는 반년 정도는 좀 봐주는 게 좋죠. 광안리 여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이 동네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찍었어요. 광안 대우 아이빌 그리고 500에 60 남서향이라고 하는데 월세가 좀 싼 거는 바다가 안 보이는 쪽이 가능성이 높고 바다 앞 전망 최고 여긴 1000에 85래요. 전망이 좋은 데겠죠. 느낌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월세가 얼마다라는 걸 알았고 여기가 1박에 얼마를 받는다라는 걸 알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A라는 매물이 있고 B라는 매물이 있고 C라는 매물이 있어요. 이거는 평균 숙박비예요. 비수기엔 낮아지고 성수기엔 높아지고 평일에는 낮고 주말엔 높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숙박비 평균을 잡았어요. 그것까지 넣어서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냥 평균 숙박비입니다. 평균. 여긴 7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8일만 찬다. 금토 이틀만 찬다라고 했을 때 월 얼마가 들어오겠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월세가 60만 원인데 주말밖에 못 찬다. 그럼 비수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타 비용은 이건 약간 소모품 비용이에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1박에 7만 원을 받을 거예요. 한 달 내내 만시를 채워요. 그럼 여기 210만 원이거든요. 내가 최대로 벌 수 있는 금액도 나온단 말이에요. 난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1박에 7만 원짜리 숙소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수도 가격을 높이거나 아니면 1박에 7만 원짜리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거를 운영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고인물 호스트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것이 2014년 5월에 오픈을 했는데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소비가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조금 좀 장사 좀 될 만하니까 그 다음에 메르스 터졌고 또 할만하니까 사드 터져가지고 또 그랬고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코로나가 3년이나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를 계속 거쳐서 이런 도대체 매출이 얼마고 뭐 수익률을 해보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최악의 상황 있잖아요. 금토밖에 안 차는 게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주말밖에 영업이 안 되는 때도 버틸 수 있는가? 그게 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이라도 또 살 방법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자가격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가격리 했을 때 괜찮았어요.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 처음 창업할 때 저는 이런 거 만들었었어요. 여기는 투룸이에요. 방 하나는 트윈룸, 방 하나는 더블룸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이거 이제 약간 좀 확대해 볼까요? 트윈룸에는 싱글 2개 들어가야 되죠. 이게 들어가고요. 거울은 벽걸이로 걸 거고요. 스탠드형 옷걸이를 놓으면 방이 좁으니까 벽에다가 이걸 붙일 거예요. 그리고 수납장이나 사이드 테이블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드라이기 수납할 거고, 드라이기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바구니에 담아서 넣을 거고, 그리고 페이스타올을 넣을 거고, 페이스타올도 무슨 바구니에 담아서 넣을 거고, 이런 것들을 쭉 넣었어요. 이런 것 넣어야 돼요. 진공청소기 청소해야 되니까 넣어야 되고, 다리미나 다리미판도 해야 되고, 그리고 티슈나 화장지 종이컵 같은 소매품도 거기 안에 어딘가에 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박을 통해서 어떤 숙소를 만들고 싶은가를 잡으셨다고 하면 그 숙소에 넣을 물건이 어떤 건지를 정하는 것도 예산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해보시기 바래요. 실제로 이게 투룸에서 창업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에요. 제가 일부러 당근마켓에서만 주로 구매를 했어요. 얼마나 비용을 아낄 수 있나 해보려고. 창업 비용을 되게 낮춘 사례입니다. 총 297만 2,700원이 들었습니다. 배송료 포함해서요. 드레코하우스님이 지방에서 하면 청소 관리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지방의 어느 지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적한 뭐 바닷가, 깊은 산속 이러면 청소할 사람이 구하기 어려운데 강릉이나 속초 이런